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회계 2급에서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원천징수 회계 2급 때는 아마 예수금에 대해서만 강의를 했을 겁니다. 이번에는 예수금 이외에도 강의가 나오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징수 보도록 할게요. 원천징수는 회계 1급에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금하고 그리고 선납세금이라는 새로운 개정 과목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일단 우리 예수금부터 복습을 한번 해보죠. 연봉 2,40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이죠. 그렇죠? 급여 200만 원이 발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월급이 발생하면 항상 세금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떼게 되어 있어요. 자, 급여가 2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거기서 세금을 뗐어요. 그거를 이제 예수금이라고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요 예수금을 떼고 나머지 182만 2천 원이 이제 또 나간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급여가 200만 원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 17만 8천 원이 세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급여랑 세금을 같이 지급을 해주면서 이제 세금을 개개인한테 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세금 회수율이 낮아진다고 했죠. 여기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랬어요. 나는 세금 잘 내요. 난 당연히 세금 내야지. 자, 월급날은 10일입니다. 오늘은 5일이에요. 통장 잔고는 18만 원만 남아 있습니다. 세금은 아직 안 냈어요. 식비로 하루에 5천 원, 많이 들면 만 원도 들고요. 교통비 하루에 5천 원씩 듭니다. 과연 28만 원 사용할까요? 안 사용할까요? 거의 100% 사용합니다. 그쵸? 자, 이렇게 세금 회수율은 더욱 낮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급여가 발생했을 때 발생한 세금들을 회사에서 따로 모아 놓습니다. 따로 모아 놓고 나중에 지급하는 거, 요런 거를 예수금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예수금이 등장하는 개정 과목은 우리 회계 2급에서는 급여와 뭐 교육훈련비 정도만 강의를 했었는데, 회계 1급에서는 좀 늘어납니다. 급여, 그리고 상여금 나와요. 상여금. 간단히 말하면 이제 보너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퇴직급여, 퇴직할 때 주는 급여, 교육훈련비, 그리고 이자 비용에서도 예수금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서 세금을 떼고 나머지만 지급을 하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예수금이 등장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예수금 뭐에서 떼는 거냐? 4대 보험하고 소득세에서 뗍니다. 4대 보험하고 소득세에서 떼는데, 4대 보험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를 이제 4대 보험이라고 하고, 그리고 어떤 소득이 나든 이제 소득을 벌게 되면은 소득세를 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다 개개인이 내느냐? 개개인이 다 내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반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나머지 반을 개인이 내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로 나눠져 있겠네요. 종업원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 종업원 부담분은 뭐예요? 우리가 급여는 각각 종업원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세금 뗀 거, 이걸 지금까지 예수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업원 부담분은 예수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회사가 부담하는 건요? 회사가 부담하는 거는 그냥 우리 직원의 세금을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회사가 직원을 위해서 쓰는 돈, 이런 거 복리후생비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분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복리후생비 말고 문제에서 만약에 세금과원가로 처리하시오라고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세금과원가 처리하시고,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금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럼 선납세금이란 게 있습니다. 이 선납세금 어디서 발생할까요? 이자 수익에서 발생을 합니다. 잘 보면요. 우리 예수금이 발생하는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교육훈련비, 이자 비용, 이 다섯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비용 계정 과목이죠. 비용. 바꿔 말해서 예수금은 비용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선납세금은요. 수익에서만 등장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용에서 세금 뗀다, 예수금. 수익에서 세금 뗀다, 선납세금. 이렇게요. 그럼 선납세금의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이자가 20만 원이 발생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자가 발생했다는 거, 우리가 이제 돈을 맡겨놓고, 뭐 보통 예금 같은 데도 통장에다가 돈 넣어놓으면 이자가 발생을 하죠. 그럼 은행에서 이제 이자를 지급해 줄 겁니다. 자,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해 줬어요. 어떻게? 차변에 보통 예금 20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20만 원, 이런 식으로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수익이 발생하면 항상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은행에서 받은 이자에 세금을 납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 세금을 어디다 납부할까요?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대부분은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변에 뭐 세금과 공과 뭐 이렇게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기죠. 은행에서 나한테 보통 예금으로 지급을 해주는데 난 이 세금을 다시 은행에다 갖다 내는 불필요한 사이클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고요. 자, 은행에서 이자를 지급해 줄 때 세금을 먼저 제하고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 보통 예금이 이자 수익이 2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3만 원의 세금을 미리 떼고 보통 예금으로 17만 원만 지급을 해줍니다. 그럼 이 세금이란 건 나중에 내야 될 걸 미리 납부를 한 거죠. 그래서 먼저 그리고 납부를 했다 그래서 선납 세금,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납세금을 다른 말로 이제 중간 예납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문제를 바로 풀라 그러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면은 8번하고 9번 문제를 좀 같이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8월 29일 개인 고혜림 씨로부터 차입한 운영자금에 대한 당월 이자 비용 200만 원이 발생을 하여 원천징수세액 55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145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자 비용이 발생했는데 여기서도 원천징수가 발생을 했어요. 이자 비용에서도 세금을 뗀다, 미리 원천징수한다 라고 나오면 이럴 때 예수금을 쓴다 그랬죠. 자, 이자 비용이 2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서 55만 원 세금으로 미리 떼놓고 나머지 145만 원만 보통예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나오죠. 원천징수가 나왔으면은 수익인지 비용인지 파악을 하고, 비용이면 예수금, 수익이면 선납 세금으로 처리한다 라고 했죠. 자, 9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대요. 자, 건강보험 4대 보험 중에 하나죠. 4대 보험이니까 예수금이 되겠어요. 지금 보니까 현금으로 납부를 했대요. 걷어놨던 거를 납부를 했으니까 대변에 있던 예수금이 차변으로 넘어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문제 보니까 회사 부담분이 있고 종업원 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종업원 부담분, 우리 종업원 부담분이 예수금이라고 했죠. 그렇죠? 자, 예수금 55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회사 부담분은 문제 보니까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나머지 복리후생비 55만 원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선납세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에 기업은행에 예입한 정기예금이 만기가 됐대요. 정기예금이라는 건 내가 정기적으로 돈을 넣는 통장을 얘기하죠. 그게 만기, 기간이 끝났대요. 자, 맨날 넣던 통장이 기간이 끝났으면 차변에 있던 게 대변으로 오겠죠. 그래서 대변에 정기예금, 금액은 5천만 원이네요. 5천만 원, 그쵸, 5천만 원. 우리가 이제 통장에다 돈을 넣어 놓으면은 이자가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이자가 발생을 해요. 이자 얼마 발생했나 보니까 400만 원이 발생을 했네요. 그렇죠? 이자 수익 400만 원. 이렇게 대변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세금을 뗐네요. 그렇죠? 원천 징수를 했는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 세금을 떼는 거는 정기 예금에서 떼는 걸까요? 아니면 수익에서 떼는 걸까요? 정기 예금에서 떼신다고 하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예금이라는 건 우리가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어서 그걸 통장에다가 넣어놓은 거란 말이죠. 그렇죠? 보관을 하려고 넣어놨는데 거기서 돈 넣어놨다고 세금을 떼요. 그럼 누가 돈을 넣겠습니까? 그렇죠?
돈 넣지 않죠. 뭐하러 그런 돈을 넣어요. 그죠? 우리가 세금을 떼는 거는 정기 예금에서 떼는 게 아니고 이자 수익에서 떼는 겁니다. 수익이 벌어들인 만큼 그 중에서 얼마만큼을 세금으로 뗀다. 요거를 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세금으로 얼마 뗐대요? 61만 6천 원. 이 61만 6천 원을 차감한 금액이 이제 보통예금, 당좌예금이네요. 당좌예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당좌예금 5,338만 4천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번 문제요. 법인세 중간예납세. 제가 중간예납세액이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선납세금이라고 그랬죠. 선납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했다라고 하네요. 차변에 선납세금 110만원, 대변에 현금 110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원천징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문제도 몇 문제 풀어드렸으니까 이제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1번부터 끝번까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손 앞쪽까지만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일시정지 눌러주시고 풀어주세요. 자, 그럼 다 풀었다고 생각하고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푼 문제들은 풀지 않을게요. 1번, 급여가 18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소득세 12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에서 사원계좌로 이체시키다 라고 했습니다. 급여가 180이 발생을 했는데 세금으로 12만원 떼고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다 라고 나오네요. 어렵지 않죠? 2번 문제, 걷어뒀던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원천징수,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한. 그쵸? 위에 문제랑 이어지는 것 같죠?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했던 예수금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차변의 예수금, 대변의 현금. 3번 문제요. 직원의 급여를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쪼개져 있는 것도 있고 총액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우린 그냥 총액만 보면 됩니다. 500만원. 급여가 발생한 건 총 500만원이 되겠네요. 근데 세금으로 뗀 게 얼마냐 살펴보니까 7만원 그리고 19만원 총 26만원을 뗐네요. 그쵸? 급여가 500만원이 발생했는데 세금으로 26만원 떼고 나머지 474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되면 될 것 같네요. 4번 문제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던 금액 중 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다. 차변에 예수금,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되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문제요. 급여 지급하면서 4대 보험을 제외하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하다라고 나왔습니다. 급여가 150만 원이 발생을 했네요. 근데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리고 소득세 다 합치니까 21만 3천 원이 되겠네요. 차변의 급여 150이 발생했는데 세금 21만 3천 원 떼고 보통예금으로 128만 7천 원을 지급했다. 이런 식의 분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6번 문제요. 급여가 2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6만 원과 3만 원 세금을 떼고 나머지 191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나오네요. 급여가 발생한 건 200만 원, 세금으로 뗀 거 9만 원, 나머지 현금으로 191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급여가 65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세금으로 13만 원을 뗐답니다. 13만원 떼고 나머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라고 나오니까 차변의 급여 650만원, 예수금 13만원, 나머지 보통예금 637만원 이런 식으로 분개가 되면 되겠네요. 8번하고 9번은 같이 풀었으니까 다시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받고 다음과 같이 수강료를 당좌예금에서 지급하다. 우리 교육을 받았대요. 교육 훈련비가 되겠네요. 그쵸? 교육 훈련비 500만 원이 발생을 하고 차감한 게 47만 8천 원이래요. 22만 원은 뭐예요? 예수금으로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요. 영업부 직원. 지금은 뭐 설명을 따로 안 하겠지만 이 영업부 직원, 이런 게 있네 라고 머릿속에 좀 인식만 해주세요.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여가 발생을 했어요. 얼마가? 1000만 원이. 근데
50만원 떼고 95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차변의 급여 1000만원, 보통예금 950만원, 그리고 나머지 예수금으로 50만원, 이렇게 분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판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를 얘기해요. 우리 맨날 분기할 때 800번대로 했던 거 있죠? 그게 판매비와 관리비를 의미합니다. 12번 문제요. 상여금이 발생을 했어요. 상여금이 발생을 했는데 예수금을 제외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라고 나옵니다. 상여금 총액은 1,500만원, 이 중 예수금은 100만원이다 라고 나왔죠. 여기서 생각보다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상여금이 1,500만원이 발생을 했고 예수금도 발생을 했으니까 상여금 총액을 이제 1,600만원으로 늘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상여금이 발생한 건 1,5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세금으로 100만원을 떼고 나머지가 이제 보통 예금인 거죠. 그래서 상여금 1,500, 보통 예금 1,400, 예수금 100만원 이런 식으로 분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3번 문제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했던 세금 95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대요. 차변의 예수금 95만원, 대변의 현금 95만원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죠. 16번 문제요. 이자 수익이 2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원천 징수를 했대요. 수익에서 원천 징수하면 선납 세금이라고 그랬죠. 일단 이자 수익이 20만원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15.4%를 세금으로 뗐대요. 15.4% 하면은 38,800원이 되겠죠. 차변의 선납세금 38,800원, 그리고 보통예금 169,200원, 대변의 둘 다 합쳐서 이자 수익 20만원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되면 될 것 같죠. 마지막 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적금이 만기가 되어서 이자를 포함해서 전액 정기예금으로 이체되었다. 원천징수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어, 정기 적금, 내가 정기적으로 적금 넣는 거죠. 거기서 이자가 발생을 하면 이자 수익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자 수익에서 원천징수하면 선납 세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정기적금은 1,200만 원이에요. 그쵸? 1,200만 원으로 기록돼 있으니까 대변에 1,200만 원 보내주고, 그 중에서 이자가 발생을 했대요. 얼마? 50만 원. 그쵸? 근데 세금 뗀 걸 보니까 77,000원을 뗐대요. 그럼 차변에 선납세금 77,000원, 나머지 정기예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계는 이런 식으로 되면 될 것 같습니다. 18번 문제요. 정기예금이 만기가 돼서 1,000만 원이 됐는데, 자, 문제를 잘 볼게요. 정기예금이 1,000만 원이 아니고요. 정기예금의 원금은 900이고 이자가 100만 원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이제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된 잔액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라고 나오네요. 그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1,000만 원에서 15.4%를 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금을 떼는 건 이자에서 세금을 뗀다 그랬죠. 그러면 1,0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에서 세금을 떼야겠죠. 그렇죠? 100만 원에 15.4%니까 15만 4천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차변에 선납세금 15만 4천 원. 대변의 정기예금의 원금은 900만 원이니까 900 쓰고 이자 수익은 100만 원 써주면 되겠죠. 요걸 차감한 나머지를 이제 보통예금에 984만 6천 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요. 이자 소득세를 자산 계정으로 처리하시오 라고 나왔죠. 이자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에 입금하였다. 돌아왔네요. 이자 수익인가 봐요. 그쵸? 이자가 20만 원이 발생을 했대요. 그 중에서 38,000원을 뺀 169,200원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오고 38,800원은 세금으로 뗐으니까 선납세금으로 기록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원천징수에 대한 수업이었습니다.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비용이 나온다. 그러니까 급여가 나오거나 아니면 상여금, 교육훈련비 이런 계정이 나왔을 때 원천징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예수금을, 이자 수익이 나왔을 때 원천징수한다라고 하면은 선납세금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